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지현입니다. 어제만 해도 무역전쟁 휴전 소식으로 글로벌 증시가 급등했었는데요. 불과 하루 만에 니케이 지수는 2.25% 폭락하고 국내 코스피 지수는 17포인트나 급락하는 그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연 이게 1일 천하로 끝날 건지 좀 기술적 반등이 추가로 나와서 추세를 만들 수 있을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먼저 이렇게 된 배경을 우리가 좀 보면요. 무역 협상에 미국에서 꺼낸 카드가 하필이면 또 강경파 카드를 꺼냈습니다. 라이트 하이저라고 하는 미국의 무역대표부의 대표인데요. 이 양반이 아주 그냥 대표적인 미국의 강경파입니다. 이미 올 1월 19일 날 중국은 WTO의 근본적인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그러면서 강경적인 발언을 했고요. 3월 달에는 첨단 상품 위주로 중국에 관세를 매길 거다. 그리고 5월 달에는 관세뿐만이 아니라 투자 제한하고 수출 규제도 검토하겠다. 그리고 11월에는 중국의 자동차 관세 관련 정책은 터무니도 없는 거다 그러면서 아주 강력한 발언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지금 이 90일 동안 무역 협상의 대표자로 나섰기 때문에 시장은 거기에서 불안감을 느낀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 무역 협상 이후에 아주 자화자찬을 엄청나게 해댔는데 불과 하루 만에 또 이렇게 좋지 않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퀄컴이 네덜란드 반도체 회사인 NXP를 M&A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 트럼프가 협상 테이블에서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자화자찬했었는데요. 이미 이제 이것은 시장에 다 알려진 얘기입니다. 지난 7월 달에 인수계약 파기하면서 20억 달러 위약금도 지불했다는 거 다 알려진 소식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카드를 트럼프가 꺼내서 시장에서는 혹시 퀄컴하고 트럼프하고 모종의 좀 딜이 있었지 않냐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이 퀄컴에서 그런 일 없다. 우리 이미 다 포기했다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정말 빛 좋은 개살구가 됐고요. 아무 의미 없는 협상이 돼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자동차 관세 관련한 것도 중국 쪽에서는 아무 코멘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믿지 못하겠다. 트럼프의 헛발질 아니냐 이런 소식이 전해졌던 거고요. 이런 그런 불안감들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여기에 미국의 장단기 국채 금리가 2007년 금융위기 전조전상이 나왔을 때 그때 이후로 11년 만에 처음으로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국내 시장에는 잘 안 알려진 거죠. 여러분들은 아마 이걸 처음 접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11년 만에 3년물, 5년물 국채금리가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보통 이제 장단기 금리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따질 때는 2년물, 10년물을 따지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이것이 0점에 수렴한 이후에 급격하게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모습이 나오면 큰 경기 둔화가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얘네도 0점에 지금 수렴하고 있는데 3년물하고 5년물은 드디어 역전 현상이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다는 거는요. 지금의 경제 상황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상황이 둔화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역전 현상이 나온 건 좋지 않고요. 물론 하루 만에 이것이 또 정상화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인 이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3년물, 5년물이 11년 만에 역전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경기는 둔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서서히 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건 니케이 지수고요. 자, 고점에서 급락이 나온 다음에 V자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그 저점을 깨고 내려갔던 부분에서 다시 또 급락을 했다가 또 급반등을 했는데요. 요 쌍고점의 자리 22,500포인트 이 쌍고점의 자리에서 오늘 또다시 2.39%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케이가 폭락한 그 배경에는 기술적으로도 쌍고점의 자리에서 부담도 됐지만 무역 협상이 기대감에 못 미친다라는 거, 그리고
11년 만에 미국의 3년물, 5년물 국채금리가 역전됐다라는 거. 거기다가 이제 엔화까지도 강세 구간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자, 엔달러 환율 추이 보시면 지금 계속 고점이 낮아지면서 112엔대까지 지금 밀렸습니다. 일본이 이 엔화 강세에서 약세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양적 완화를 했는데 그 양적 완화 효과로 인해서 아주 주가가 크게 부양이 됐죠. 그러나 이제 그런 양적 완화도 일본도 거의 이제 정점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약세 구간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물량이 한꺼번에 좀 쏟아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런 것들이 일본의 니케이 지수를 끌어내렸고 아시아 증시에 영향을 줬습니다. 다만 중국이 이틀 연속 위안화 환율이 떨어지고 또 개별적인 중국은 재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런던하고 상하이가 교차 거래를 하는 제도인데요. 이 후른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 성강퉁 이런 것들 들어보셨죠? 그렇듯이 이제 런던하고 이건 상하이 교차 거래예요. 홍콩 쪽이 아니라. 이 후른퉁이 이제 14일 날 개통한다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그런 기대감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다 기술적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역전쟁 이슈가 휴전 상태에 들어가는 것도 기술적인 부분. 지금 중국 증시가 반등 나오는 것도 기술적인 부분. 완전 해석까지는 어렵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우려하고 더 큰 거 있다 그랬죠. 네, 그게 바로 미국의 경기 둔화.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해소되지 않고 계속 누적으로 쌓여간다면 결국 중국발 금융위기가 도래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런 염두를 가지고 그런 전략을 갖고 기본적으로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게 역시 시장 대응이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설명했듯이 어제 이제 급반등 나온 종목 중에서 오늘까지도 수급이 잘 형성된 종목은 신라젠입니다. 이틀 연속으로 양복을 또 만들었고요. 더군다나 이제 수급도 이틀 연속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대형주 중에서는 신라젠 관심을 제일 갖고 볼 필요가 있겠네요. 역시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선주들 오늘 그 이낙연 지금 현 총리가 차기 대선 후보 중에서는 1등이다. 2등은 이제 황교안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낙연 관련주들이 오늘도 이제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대선주들 순환매하는 과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고요. 하여튼 뭐 조만간 또 시간을 내서 대선주들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설명했듯이 역시 대북 관련주 오늘은 이제 철도주 중에서 그동안 소화됐던 서암기계 공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거래도 대량 거래를 좀 터뜨렸고요. 상한가까지 말아 올리는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은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테마주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뭐 계속 간다 이런 거 아니에요. 테마주 순환할 겁니다. 또 SOC 관련된 것 중에서 이제 다스코도 오늘 움직였어요. 모처럼. 자, 바닥에서 아주 그냥 빌빌거리고 거래량 다 죽여놓다가 오늘 대량 거래 터지면서 다스코도 한번 시세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세 형성한다고 또 꼽히는 보험 오는 거 아닙니다. 결국은 단기 수급 세력들이 들어와서 순환할 가능성이 더 많으니까요. 그런 순환 과정에서 수급이 형성될 때 빨리빨리 매매하는 트레이딩 관점이 역시 유리해 보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계속 어수선합니다. 호재와 악재가 뭐 하루에 막 여러 가지가 겹치는 날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려운 장세지만 분명히 시장은 또 수익률 게임에 들어가서 저렇게 테마주들이 순환하는 모습도 나오니까요.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